오늘은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바나나 라이프를 다 함께 보는 이유는 지금은 나이스입니다. 나이생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여고생이 실습을 하러 들어간 회사에서 겪은 실제 사건을 다룬 내용이죠. 지난해 2월 개봉했던 다음 소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화 추천을 했는데 사실 저도 영화관에서 보지는 않았거든요. 다들 혹시 영화관에서 개봉했을 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관에서는 못 봤고 OTT로 봤어요. 네, 저도 넷플릭스로 보았고요. 영화도 이번에 추천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음, 처음 개봉했을 당시에는 꽤나 화제가 됐던 영화라 저는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딱 봐도 현실 고발성 영화였던지라 현생에 지친 상황에서 선뜻 뭔가 보러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주로 신인 여우상이랑 각본상을 많이 받은 작품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열광했고 또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 이번에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연기상을 많이 받았다 했는데 진짜 그 여배우들 연기가 너무 좋았고 배두나 배우님 말고 그 주인공이 김시은 배우님이잖아요. 소희 역할의 김시은 배우님인데 전 처음 이 배우를 보게 됐는데 되게 연기를 잘하셨고 발성도 좋으셨고 해서 영화에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영화로 배우상도 많이 받으셨던 것도 봤고, 그 콜센터 직원분들 중에 초반에 지원 역할이 나오는데, 그 SNL 윤가희 님이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반가웠고, 감독님이 연기파 배우들을 적재적소에 잘 넣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주제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기도 하면서 그 사건이 굉장히 저희 사회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뭔가 교육상에서는 이른 취업을 되게 추구를 하는데 행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노동자를 특히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하려지 않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희가 반드시 뭔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영화 내에서도 그 누군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게 각각 그 뭐 공무원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그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다들 이런 현실 고발성 영화 자주 보시나요? 어, 저는 이것처럼 영화제 뭐 상을 받았거나 좀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했을 때는 보는데, 옛날 해 같은 경우엔 도가니 같은 음, 경우? 네, 네. 근데 저도 뭔가 삶이 지치는데 굳이 또 이런 힘든 영화를 일부러 잘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좀 약간 선호하기보다는 작품성이 있다고 들었을 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 사건을 알고 싶을 때는 볼 때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먼저 찾아보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힘들죠, 보면은. 네. 그렇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서서히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느낌? 이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회사도 음, 학교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소위를 돌봐주지 않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어리고 순수한 학생이 어떤 식으로 착취당하는지를 보면 아직도 산업혁명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착취하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음, 네. 저도 그 아까 이응님이 그 시스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화 후반부에 그 배두나 님이 교육청에서 뭐 그런
잘잘못을 따지려고 교육청까지 갔을 때 그 교육감인가? 뭐라 하죠? 그때 장학사라고 아, 했던 것 같아요. 장학사 분이 그 배우의 대사가 그러면 이 다음은 뭐냐 했을 때 아무도 이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거대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어른인 우리가 좀 기반 닦아주고 좋은 환경이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화에서 학생들이 성년이 안 된 학생들인데 현장 실습 나가서 술 먹거나 회식하거나 폭언을 듣는데 아무도 이거를 보호해주거나 제재를 가한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미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소위 같은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근로 환경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 취업 전문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음,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미용이나 이 친구처럼 이제 애완동물 관리 약간 이런 쪽으로 빠지면서 좀 실무를 겪고 그 친구는 바로 취업으로 가는 그런 방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학생들의 어떠한 이렇게 취업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는 대학을 가지 않을 거면 취업률을 높여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기반으로 그런 학교에 어떻게든 보내가지고 취업률을 좀 높이려는 일종의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그 어떤 교육계와 노동계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교육 환경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거라고 여겨지는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내쳐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노동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기댈 수 없는 구조가 되게 견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시스템이 견고해서 어디 하나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 하나를 이상하고 제가 좀 특이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애로 만들기가 너무 쉬웠잖아요. 맞아, 그 맞아. 소희도 그랬고요. 네. 그게 정말, 정말 직접적으로 잘 드러난 영화 같았어요. 음. 그러면 다들 혹시 소희처럼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저부터 말을 하자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 엄청 추웠는데 아파트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 층씩 내려오면서 문에다가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집 문에다가 전단지를 붙이려고 딱 하는데 그 집에 개가 엄청 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이게 숨어 들어가서 그 개가 안 짖을 때까지 기다리던 그 때가 이제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청소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진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가서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되게 특이한 걸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미술학원에서 입시철에 그 그림 그리는데 그걸 연습하기 위한 모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거는 되게 시급도 셌거든요. 뭐, 얼마 받았어요? 그때가 최저가 10,000원도 안 됐었을 그 시절이거든요. 근데 한 15,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 3-4시간 동안 한자세로 계속 있어야 아, 되는 그런 알바도 했었고, 뇌파 분석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오. 그런 건 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음. 아름아름 누가 뭐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아, 하는 거죠. 아, 야, 음. 네,
때만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학생이 미성년자가 일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음, 안 그러셨어요? 근데 그 뭐 보호자 동의서가 있긴 해야 됐죠. 맞아 쉽진 어, 않았지. 그쵸. 네,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는 받아주는 곳이 롯데리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사실은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 되자마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PC방 알바를 했었죠. 그때는 경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유일하게 PC방, 편의점 이런 곳이었는데 사실 PC방도 되게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곳이기도 했거든요. 막 굉장히 여성은 아무도 없고 남자 손님들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PC방이 그때는 한 시간에 500원? 이럴 시즌이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홈리스 분들도 진짜 많이 오셨었고, 막, 거기가 특히 서울역 그 부근에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되게 한 밤을 묵으려면 솔직히 한 2,000원이면 되잖아요. 음, 그쵸. 그러니까 되게 거기 와가지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막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카운터에. 음, 이제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음반 패서를 보내는 좀 어린 애들도 있었죠. 헐, 네. 어, 근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 사실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기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든, 그랬었죠. 힘들었겠네. 네. 그니까 츠츠, 무서웠을 것 같아. 츠츠님은 제일 음, 힘들었던 알바가 뭐예요? 저는 어 저는 그 하루 일하고 돈 튄 알바가 있었는데 음, 가족 사진 찍어주는 아르바이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 어, 사진을 찍는 사진관에서 그 이제 가족들이 오면은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옷 같은 거 정리해드리고 머리 같은 거 음,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아이들 웃으세요 스마일 막 이렇게 리액션 해드리고 아,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 그게 거의 세 개 층을 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층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그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9 to 아, 6까지. 네. 거기다가 아, 이제 6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6시에 끝나지 않고 야, 알바인데 더 연장 근무를 시키고 네, 퇴근하는 말도 없고 그 점심시간에도 그 저번에 솔트님처럼 한 10분 먹었는데 다 먹었니? 이러면서 눈치 주고 아, 그래가지고 네 다음날 튀었습니다. 와, 잘하셨네요. 잘 네 튀셨어요. 네. 다음날 거의 알아놓았어요. 그러니까 몸살처럼 그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아, 어, 와, 돈은 많이 줬어요? 돈은 하루에 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튀니까 그것도 안 좋죠. 안 줬죠. 헐, 어머, 그래서 저도 그냥 안 받고 그냥 나도 튀었으니까 그냥 헐. 이러고 끝냈어요. 아, 신고했어야죠. 여러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돈을 안 주면. 노동청 홍보대사야, 거의. 저도 이제 이응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경력 없이 시작하기 제일 좋은 알바가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에서 네. 일을 했는데, 그때 좀 사건을 이것저것 겪었던 것 같아요. 막 50살, 아, 60살 먹은 아저씨가 막 신고하자고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고 그런 적도 있고. 어머, 어머. 개 싫어. 맞아. 그리고 어, 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사장님이 저를 자르려고 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때가 되는 알바다 이러면서. 어머, 근데 어찌저찌 일할 사람이 안 구해졌는지 제가 되게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자르지 음, 않고 그 손님한테 역으로 좀 조심해달라 뭐 이렇게 말해서 그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음, 않았던 그런 적이 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여자분이셔서 아, 그래도 좀 잘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오래 일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음, 손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음, 그래도 그 어린 나이였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한 21살? 21살이었는데. 그쵸.
진짜 애기인데, 애기. 어쩐지 맨날 그 커피 같은 걸 계속 사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 왜 자꾸 사주지? 이러고 그냥 안 먹고 그냥 넣어놓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번호를 따려고 해서 제가 싫다. 라고 했나? 어, 아니다. 이상한, 번호를 줬다. 번호를 주고 그냥 줬어요? 차단을 했죠. 아, 아, 그쵸.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막 정말, 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후에 바로 이제 사장님한테 말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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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 그나마 다행이다. 그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게 우리 엄마 소개로 일한 거라서 엄마 친구 편의점이었어. 아, 아, 거기서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일했던 것 같아. 오래 했네. 그죠? 그니까요. 이응님도 뭔가 알바하면서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PC방 얘기 말고. 해방 말고, 손님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하, 왜냐면 저는, 그러면, 네. 네, 그니까 좀 오래 일했던 곳들이 이제 막 연인들이 자주 오는 아, 만화 카페, 막 이러니까 웬만해서 약간 나쁜 소리가 잘 안 났어요. 음, 근데 사장님이 정말 별로였던 곳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최악의 그, 사장님, 누구였어요? 거기는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이었는데, 여대 앞에 이렇게 있는 프랜차이즈 샐러드 집이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근무하는 곳에다가 이제 CCTV를 달아놓은 거예요. 헐, 그리고 본인은 집에 있으면서 자꾸 배달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손님이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매장 전화로. 엎친 데 덮친 격 아니야? 일해야 근데 그러니까.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화 오면 전화할수록 일이 더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음, 막 전화해서 막 화내고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막 화내고 엄청 그래가지고 진짜 거기가 그 샐러드 집이니까 이제 막 재료 준비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양파 꼬다리도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헐, 음, 아깝다고. 근데 양파 그래요. 꼬다리를 안 버리려고 재료 손질을 하다 보면 손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헐, 항상 막 손이 모든 알바생들이 다 손이 이렇게 다 베인 상태로 일을 하고 너무하다. 그러다가 네, 얼마나 일했어요? 근데 제 기억, 그러니까 제 인생 제일 짧게 일한 거 딱 한 달. 한 어허, 달하고 그만뒀어요. 그래도 오래 버티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뭔가 도망치는 법을 좀 잘 몰랐어가지고, 음, 음, 네, 무조건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다들 일하다가 언제가 포기의 적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나 뭔가 그 기준선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다들? 음, 준선? 스님 있으신가요? 수츠님. 저는, 기준선? 잠시만요. 그냥 대본만 보고 얘기해도 돼요. 어디,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네, 저는, 여기 있구나. 저는 그, 진짜 그 순간이라고 말을 하자면, 뭔가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울고 싶을 때, 음, 어, 너무 가기가 싫어가지고 막,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진짜 포기를 잘 안 해요. 그럴 때 있죠. 그래서 그때 오면 진짜, 그리고 막 서러움이 진짜 목 끝까지 차 올라가지고 아무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는 진짜 음, 그때 그만두려고 생각을 한 두어 번 했었어요. 똥 음. 틀어가지고. 좀 더 기준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응. 그러면 다른 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내가 여기서 더 얻어갈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나, 그 음, 노동이 진짜 노동으로 느껴질 때? 음, 음, 내 현타가 와서 포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니면은 너무 힘든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면 이제 몸으로 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신가요? 그죠, 네. 그죠, 저는 있죠. 네네. 갑자기 눈물 날 때 있잖아요, 일하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은 약간 몸살이 저는 많이 좀 나는 편이거든요. 스트레스를 엄청 심하게 받았을 때. 그럴 음, 때 좀 그게 몇 번 좀 겹치면은 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퇴로가 확보됐을 때, 뭔가 이 음, 다음에 이걸 그만뒀을 때, 갈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음, 납득 가능한 계획이 생겼다. 이러면은 이제 그만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리고 퇴로 확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다음 회사가 내 퇴사를 납득할 수 있을까? 그게 일단 아,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저도, 맞아. 그래서 그거랑 확보를 해놔야지. 맞아. 네, 최소한의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때 이유. 뭐 지금은 이제 직전에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퇴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음,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퇴사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다들 뭔가 아, 100% 납득을 하지는 않는 느낌? 아, 요즘은 다들 너무, 어, 대학원 진학을 조금 남자들 군대 가는 느낌으로 많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 저는? 그게 그쵸. 저희 인문대면은 더 여서 더 하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 아, 맞아. 뭔가 온전한 이제, 스펙이 아니니까. 그죠, 그죠. 뭔가 연봉이 막 확 뛰는 것도 아니고,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음, 음, 그냥 진짜 아무래도. 도피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인문대 대학원.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닐 수도 있어. 정말 공부에 아, 뜻을 갖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살짝, 제가 그래서 어, 그런지 좀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도피처였던 것 같고요. 저도 음, 도피처였던 것 같긴 한데, 정말 도피가 그때는 너무너무 필요했긴 했어요. 아, 음,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쨌든, 뭔가, 퇴로를 확보해라. 사실 중요하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직할 때도 이게 알아봐 놓고 환생이직을 하면은, 음, 약간 그만둔다고 할 때도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 물론, 나 이직할 거다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지만, 아, 진짜요? 음, 네. 저는 거의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뭐, 다음 그러면은 퇴사하고 뭐 할 건데? 이럴 때, 저의 넥스트 스텝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직했다는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음, 그렇구나. 저는, 보통 다 이직할 거예요. 이러고 퇴사하셨었나요? 저는 이직하면 이직했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그 저는 한 막 약간 회사, 꼬치꼬치 깨묻지 않아요? 어디로? 막 이런 그니까요. 어떤 회사?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지금 회사보다 좋은 회사라면은 말을 하죠. 아, 아, 그럴 수 있죠. 나는 더 그렇죠. 좋은 곳으로 가겠어. 그러면은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나요? 다들 영화 보면서. 저는 배두나 배우가 하는 대사 중에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진짜 너무 그 현실에 맞닿아 있는 대사라고 생각해서 제일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인 청소년과 청년들의 일자리 개선이 환경 개선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유진이가 이제 말해도 된다고 했던 대사가 가장 음, 기억에 남는데, 어쩌면 소희한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소희한테 이렇게 말해줬다면 소희가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음, 어, 소희에게 말이라는 건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아픈 것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말해도 된다는 그 대사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대사보다는 장면이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이제 소희가 죽기 전에 갔던 그 가게 맥주집 있잖아요. 가맥이라고 불리는. 음, 거기서 이제 낮에 이렇게 카스 2병을 시켜서 술을 마시는데 되게 문이 작게 이렇게 열려 있고 거기로 이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소희의 맨발을 이렇게 덮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데 뭔가 거기가 이제 탈출구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음, 그 끝이 너무나도 작은 틈새였던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소희는 더 이상 본인한테 탈출구가 없다고 여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를 오유진 팀장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소희를 어떻게든 끌어내주려고 했던 그 모습이 되게 인상이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그 장면이 이제 엄청 인상 깊었는데, 이거를 왜 이거를 꼭 넣었을까, 감독이. 이런 네, 의문만 가졌지. 아,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아니,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 그러면 근데, 우리, 네. 아, 네네. 이어서 어, 말씀하세요. 아, 근데 이 영화가, 이거 하나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영화가 되게 연출이 나름대로 좋았다고 느껴지는 게, 다른 곳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객관적인 시선을 잃지 않으려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자극적이게 보여주지 않고, 최대한 그냥 현실 그대로 보여주면서, 어떠한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연출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걸 뭔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잘 생각은 안 나고 그 장례식 장면 외에는 그거를 사람의 심금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든 표현하려는 연출하지 않고 항상 음, 그 제3의 시선을 유지하려는 그러면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소희가 왜 죽게 되었나를 관객이 더 파악을 하기가 쉬웠던 것 같거든요. 음, 연출이 아주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네. 저는 근데 가끔 울려고 영화를 볼 때가 있어서 아, 울고 싶을, 근데 소희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저, 소희에서는 뭔가 억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둡게? 뭐라고 할까? 네,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 느낌? 맞아요. 그게 딱 적당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음, 혹시 소희에게 한마디를 해보면 소희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한마디 말이 있을까요? 이 영화의 소희. 소희에게도 그렇고, 좀 사회 초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물론 존버가 바위지만 너무 힘들 때는 나를 돌보기 위해서 저가 했던 것처럼 대학원으로 도망치거나 다른 선택지를 알아보거나 차선책을 알아보고 나를 돌보기 위해서 쉬어가는 그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너 버티지만 말고 차선책을 알아보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음, 네. 저도 비슷한 말인데, 일 때문에 본인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 일에 완전히 잡아먹힌다는 생각이 들면, 그리고 내 하루가 일 때문에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지고, 아침에 그 출근하는 길이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다면, 포기하는 순간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저희가 포기라거나 도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남는 방법이지. 본인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 아이유의 명언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계속 이겨내냐고 누구 팬이 물어보니까 가끔 음. 저요.
이렇게 맞아. 댓글 달았었잖아요. 음, 그 말이 소희한테도 그렇고 사회초년생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가끔 지십시오. 맞아. 맞아요. 그럼 오늘 영화 다음 소회를 마지막으로 직업편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네. 네, 저희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야기 나누며 좋겠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첫 뉴스레터가 지난주에 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2주에 한 번 월요일마다 발행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세 페이지에 링크 남겨둘게요. 네, 꼭 구독 부탁드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 인생이었습니다. 나인생이었습니다. 오케이.